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 이제 끝났다.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환율이 1,500원입니다. 지금. 환율이랑 부동산이 무슨 상관이에요? 환율, 거시경제도 모르는 이 부동산쟁이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며칠 전에 들었는데 지금 환율이 다시 떨어졌는데 이제 뭐라 그럴 건데 이제 주식 시장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막 환율이 급등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동산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시 딱 끝나면 바로 나와서 브리핑 하잖아요. 네. 들었거든. 뭐라는지 알아요? 환율이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대요. 그 다음 날 주가가 올랐어요 또. 그래서 환율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좋아져서 올랐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듣고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나는 진짜 답답한 게 주식을 왜 투자하는지를 모르겠어. 주식을 진짜 돈 놓고 돈 먹게 하려고 하는 거지. 기업에 그 사시는 주식이 무슨 일을 하는 거 정도는 알겠지만 이 전망이 어떻고 그래서 이 나중에 전망이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다는 리포트 하나만 읽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좀 더 공부한다고 치면. 아니면은 그냥 토스에서 제일 많이 그래도 제일 많이 오른 거에 눌러서 사거나 이런 식인데. 그러면 그걸 사는 이유가 기업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익이 늘어나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주식이 진짜 투기라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거 심리 게임이 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회사 선배 아침에 가서 그러니까 단타 칠 거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요. 그래요. 그 다음에 9시 반에 표정이 썩어요. 그래요. 물렸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막 욕을 해요. 이제 전화 걸기가 조심스러워. 이제 목소리가 안 좋아. 욕을 해. 네. 그 다음 날은 올랐어. 그럼 전화하면 막 파이팅 넘쳐. 야, 오늘 커피 내가 산다. 하루 사이에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업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냥 그러면서 부동산을 매크로라는 거하고 경제 좋아하고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데 물론 장기 투자도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부 그냥 시류에 따라서 좋은 거 내동 매매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테슬라 같은 거 막 엄청 많이 오른 거, 애플 오른 거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사실 꼬꾸라진 것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런 것도 100개 중에 한두 개 남은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도 사파사파 했던 사람들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건 뭐가 투기야 도대체. 그죠? 그렇잖아요. 집은 한번 사면 무조건 2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은 누구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수제니까 항상 수요가 있는 거잖아. 수요가 뭐가 없어. 수요는 항상 있어. 무슨 소리야. 수요는 항상 있는데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어.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지. 수요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는데 왜 가격이 안 떨어지냐고. 정부가 또 장난질을 쳐서 그래.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전망 하나도 틀린 거 없고 다 맞는데 정부가 잘못했고 매크로가 잘못했고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죠. 집이 올라야 실수요가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풀리는데도 계속 자기 리플리 증후군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내린다고. 요새는 모르겠네요. 뭐라고 해요. 요즘에도 계속 그러고 있어. 아니 집값이 계속 떨어져. 집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계속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틀린 게 아니고 그냥 정부가 억지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정부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요즘에 우리가. 나는 새 채를 샀다. 이걸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샀을 수도 있잖아. 그 많은 돈을? 그렇지. 모르고 샀을 수도 있잖아. 뭐 왜요? 그렇게 돈을 태운다고요? 설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거죠. 그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책도 나왔었잖아요. 심지어 정책실장 했던 분이 쓴 책인데 네. 교수님에다가 그죠? 그래서 끝났어요. 그 이후로 2~3배는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차피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실 정도로 천천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나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좀 해도 돼? 네.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거죠. 자 학계 출산율이 0.7이야. 그러면 100명이 살고 있으면 이게 0.7이니까 만나가지고 0.7명 낳는 거잖아. 네. 그렇죠. 50상 그러면 2명이서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0.7명이 나오는 거고 30년이 지나면 0.7명인데 또 그게 0.7이니까 와 100명이 10몇 명이 되는 거야. 와 대박. 그리고 와 우리나라 폭망하겠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선동이야 선동.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년 뒤에 그러면 뭐 17%밖에 안 남는 거야? 인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100년이 아니라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한 4, 50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좀만 더 생각해보면, 당장은 되게 무서울 수 있는데 좀만 더 생각해보면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를 왜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인구 통계학이라는 학문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라는 걸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인구 추계라는 걸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고민하고 있고, 다 보고 있는 거지. 해결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웃기는 거죠. 이제 유튜브 말해야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객관적으로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인구 추계를 보면 돼요. 인구 추계. 통계청에서 내잖아요. 그 공부 잘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구 추계 하는 거 있잖아요. 통계까지 보면서. 그 인구 추계를 보면은, 인구 추계를 뭐, 몇 년도에 얼마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나리오를 20몇 개를 상정을 해요. 가장 좋은 케이스, 가장 나쁜 케이스, 그 중간에 있는 케이스를까지 한다고. 그래서 인구 추계라는 게 뭐예요?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통계를 보고, 통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지. 물론 학자들끼리는 이야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거 보면은 50년 뒤에 우리 죽었을지도 몰라요. 50년 뒤에 뭐 지금 5천만인데 뭐 가장 좋으면 1200만 명이 줄어들고 안 좋으면 2500만 정도 2천만 명 정도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 평균 정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나라가 50년 뒤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 이런 걸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고. 뭐 인구가 서서히 40년 뒤에, 50년 뒤에 뭐 1000만 명이 줄어들더라도 오늘 2년 전세 만기되고 월세 만기되면 또 계약해야 되잖아.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인구는 50년씩 뭐 50년 뒤에 뭐 줄어드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주식은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바로 매매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거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실제로 생각보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구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연 감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율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고, 자연 감소 중에도 출산율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인데 죽는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 수명이 늘어나면서 조금 출산해도 인구가 더 천천히 줄어드는 거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동에 의한 감소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지. 학계 출산율만 맨날 자극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그치? 인구도 줄어드는데 경제가 폭망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더 적은 나라 대만인데,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더 높아. 역전됐어. 그럼 대만은 왜 그런 거야? 그래요? 몰랐어? 대만 여행 갔다 오면서 봤어요. 대만 역전됐다고. 대만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 인구 우리나라하고 그 꼴등, 대만하고 우리나라, 홍콩 셋이서 꼴등하잖아, 서로 싸우잖아. 누가 더 안 낫나 이거 싸우잖아요. 근데 홍콩은 중국에서 계속 인구가 이동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인구가 안 줄잖아요. 그죠? 대만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역전됐어요, 이제. 대만보다 못해요, 이제. TSMC. 젠슨 황, 대만 사람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장 인구가 출산율이 낮다 그래서 뭐 경제가 폭망하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서 이동에 의한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출산율이 적지만 그 자연 감소보다 이동에 의한 게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은 왜 빨리 소멸되냐 그러면은 지방은 애도 안 낳는데 더 많이 새로운 애들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빨리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애기가 막 뭐 6년에 한 명 태어나고 그래. 막 이러잖아요. 그 마을에 잔치하고 막 맞아요. 그 애기 한 명 때문에 그 읍내에 있는 학교 읍내밖에 없어갖고 버스를 보내준다잖아요. 맞아요. 한 명 태우려고. 그렇죠. 그거는 출산율도 낮지만 그 이동에 의해서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줄어드는 속도는 그 출산율보다는 천천히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고. 이동한 사람들,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갔냐고. 도시로. 그치, 도시로 가겠지. 자,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코어가 있고, 외곽인데, 외곽에서 출산율도 낮고, 훅 꺼지고, 여기는 서서히 계속 이렇게 꺼져서 계속 이렇게 올 거라는 거지. 서울만 남았다고 진짜 1000만 명 되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릴까? 우리가 2번 정도는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 후세들이 걱정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때문에 걱정이다 그러면은 도심에다 하면 되는 거지. 도심에다가 여전히 수요가 있는 도심에다 해야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소멸할 곳. 그치? 그게 어딘지는 다 못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야, 무슨 소리 하냐.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천만 붕괴. 그치, 천만 붕괴하면서 서울은 강남은 출산율이 적어가지고 뭐
더 빨리 소멸할 거고 경기도의 인프라가 좋고 교육 시스템이 좋은 데가 더 뜰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그 이야기하고 기사가 나왔어요. 한두 달 뒤에. 강남에 애들이 더 많이 늘었다고. 서울의 인구가 주는 이유를 설명하면 이동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 말고 물리적인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나밖에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물리적인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인구 통계는 전입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려면 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전입하려면 거소가 있어요. 거소. 집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 거소지. 집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집 주소가 있으려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은 집을 안 짓고 계속 멸실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멸실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냐면 물리적인 감소라는 게 뭐냐면 집은 개수는 똑같은데 인구 분화가 일어났잖아요. 가구 수가 3.5명에서 2.5명으로 줄었잖아요. 그죠? 뭔 이야기냐면 4명이 살다가 한 집에 4명이 살다가 한 집에 3명이 산다는 거야. 그러면 집은 똑같은데 한 집에 4명 살다가 3명이 사니까 집이 100채야. 근데 집을 하나도 안 졌어. 그러면 그 마을의 인구는 400명인데 이제 3명이 살아요, 한 집에. 그러면 그 마을의 인구는 집은 똑같이 100채인데 3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만 줄어든 것만 이야기하니까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인구만 줄어든다 이야기하는데 가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 똑같은 집이더라도 인구는 줄어들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구 줄어든 만큼 집을 더 지었으면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서울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가구 분화를 속도를 서울의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까지 싹 다 합쳐가지고. 그럼 경기도는 왜 늘어? 경기도는 집이 많잖아. 계속 짓잖아. 집이 너무 많은데 또 짓고 있잖아. 3기 신도시 또 한다며. 3기 신도시 또 하면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가구 분화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세대 원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야. 자연 감소, 이동의 영향 감소, 물리적인 감소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이 집이 비싸서 떠나는 게 아니라 서울에 비싸서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울에 집이 하나가 비면요. 그 집에다가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가장 비싸게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그래서 전국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94%밖에 안 되잖아요. 집이 부족한 상태인데 인구가 줄어드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가구 분할을 설명을 못 하면. 지금도 세대 분리 안 하고 엄마 옆에 산다든가 남의 집에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은 아직 경기도는 100% 이미 넘었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야 되겠네. 진짜 주택 보급률은 아직 100이 조금 모자라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치.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그게 물리적인 감소라는 거. 집을 안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 장기적으로 매우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니까.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니까. 서울이 집이 비싸서 떠나는 건 맞지. 맞아 보일 수 있지. 왜? 한 자리 딱 남았는데 100명이 달려들어서 경매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비싼 가격을 못 쓰는 99명은 서울에 못 들어오는 거지. 의자가 100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120명이 들어오나? 근데 의자 하나 빼봐. 그지? 근데 한 의자에 2명씩 왔다가 1명밖에 못 앉게 됐어. 그러면 의자 수는 집 개수, 의자 개수 똑같은데 사람 수는 줄어들잖아. 그런 거야. 답답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선동을 싣고 증명은 힘든 거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조회수가 겁나게 많이 나오고, 나는 조회수가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작은 메아리로 끝나는 거죠. 대나무 밭에다가 하지만 나는 기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집이 적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은 희소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희소성도 올라가는데 돈까지 늘어나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대나무 밭에 메아리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 선동 한 사람이랑 나랑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2명인 거지. 선동 당한 사람만 불쌍한 거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보다 안 좋은 부동산을 사도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세상에 효율 좋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효율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거는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는 코어의 코어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 동네에 비싼 아파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고 유능하고 돈을 잘 벌 것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돈 잘 벌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그 동네 집값이 장기적으로 다른 데보다 더 우상향하는 거 아니야. 그치? 판교 봐봐, 판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IT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물 질 수 있게 땅을 다
기업들한테 싸게 분양을 해준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2008년 전후에 많이 갔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때 가보면 판교가 전부 다 길가에 차 타고 온 사람들이 다 막 길가 불법 주차 쫙 해놨는데 아무도 단속도 안 했어. 왜? 그때 신분당선이 안 뚫렸었거든 그때. 지금 한 대도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게임 회사들이 돈 잘 벌잖아요. 연봉이 엄청 올라갔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판교 그때 입주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분당도 힘들고. 근데 그게 가격이 판교 구 분당보다 비싼 25억씩 뭐 30억씩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그래서 판교 집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랐죠. 장기적으로 돈을 잘 버는 젊은 친구들이 자꾸 모이려니까 그런 데가 신흥부촌이 되는 거고 원래부터 부자 동네는 원래부터 부자고 앞으로도 돈 잘 벌 거니까 그 동네는 다른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은 거고 이렇게 계속 확장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확장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서울에 하나 들어와야 되고 서울에서 살다가 좀 더 돈 벌면 좀 더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동산으로 자산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동산을 사서도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는데 크크크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렇게 긴 겁니다. 되게 제 이야기는 쉽지 않다. 저런 진짜. 한마디 그래서 선동은 짧고 증명은 길고 증명이 했을 때쯤은 사람들이 잊어버렸다. 이미 나가신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그런 이야기. 슬프다. 괜찮아요. 네, 그냥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집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